5번 다음은 영희가 어느 절벽을 관찰한 보고서 일부이다. 첫 번째 A 지층에는 여러 지질 구조가 발달해 있다. 그림을 보면은 A 지층은 밑에 있는 지층인데 우선 지층이 물결처럼 굽어진 습곡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이 습곡이 또 끊겼기 때문에 단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층면을 기준해 가지고 오른쪽 땅덩어리가 단층면 밑에 있지요. 그래서 오른쪽 땅덩어리가 하반이고 왼쪽 땅덩어리는 단층면 위에 있기 때문에 상반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층이 어긋난 상태를 보면 왼쪽에 있는 상반이 상승을 했지요. 그래서 역단층입니다. 상반이 상승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습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흉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지층의 층리면. 층리면이라는 것은 비지층에는 여러 가지 지층이 쌓여 있는데 지층과 지층의 경계면, 이거를 층리면이라고 합니다. 층리면이 동쪽 방향으로 8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동쪽이면 오른쪽인데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맞지요? 8도 정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8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그 다음에 니은 A 지층과 A지층 밑에 있는 지층, B지층은 위에 있는 지층인데 경계면 U부터 U 다시 부정한 면이지요. 지질 구조가 갑자기 변하면서 밑에 있는 지층과 위에 있는 지층의 시간적 차이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면입니다. 이 부정한 면이 8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역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습곡과 정단층은 모두 기역에 해당된다. 습곡은 A지층에 나타나는 거 맞지만 정단층은 나타나지 않지요. 정단층이 아니라 역단층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와 B의 퇴적 시기 사이에는 큰 시간 간격이 있다. 맞지요? 밑에 있는 A지층과 B지층은 부정합 관계이기 때문에 큰 시간적 격차가 있는 거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질학적 사건이 생성된 순서는 처음에 밑에 있는 A 지층이 퇴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층이 습곡작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역단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U부터 U-까지 부정합이 생성되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B지층이 새로 쌓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B지층하고 A지층 사이에는 A지층과 B지층 사이에는 도중에 습곡과 역단층 이런 그 시간적 격차가 크게 되죠. 습곡과 역단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A지층과 B지층 사이에는 큰 퇴적 시기 사이에 큰 시간 간격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은 U-가 경사 부정합이라는 증거이다. 니은은 A지층과 B지층의 경계면이 부정한 면이 8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이것이 경사 부정합이라는 증거인데 그건 아니지요. 경사 부정합은 이 부정한 면이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해서 경사 부정합이 아니라 부정한 면 위에 있는 지층과 아래에 있는 지층이 평행하냐 이와 같이 평행하지 않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경사 부정합인 것은 맞는데 부정한 면이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해서 경사 부정합이 아니라 위에 있는 지층과 밑에 있는 지층의 층리면이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합입니다. 그래서 U부터 U-가 경사되었다고 해서 이 경사 부정합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6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등고선 지도에 지표면에 분포하는 지층과 등고선이 지금 원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심부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요. 바깥으로 나갈수록 얕아지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지형은 중심부가 높은 원뿔형이 됩니다. 그리고 지표면에 분포하는 지층을 보면 지층 경계의 선이 모두 직선으로 등고선을 가로지르는 직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층 경계선을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직선으로 나타나려면 지층이 수직여야 가능하죠. 지층이 수직일 때는 지층들이
모두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수직으로 나타나 가지고 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두 수직층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XY 방향으로 잘라 가지고 단면을 보면은 이와 같이 중심부로 갈수록 지형이 높아지고 이 각 지층의 경계면은 수직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 수직인 지층 경계면이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층들은 수직층인데 수직층은 어디가 밑에고 어디가 위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퇴적 순서를 알아내기 어려운데 다행히 이 B지층에 건열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열 구조에서는 갈라진 틈이 위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데 갈라진 틈이 넓은 쪽이 위가 되고 갈라진 틈의 폭이 작은 쪽이 아래가 되죠. 이걸 통해 가지고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데 A가 가장 위에 쌓인 지층이죠. 건열 구조가 오른쪽으로 할수록 틈이 넓어지기 때문에 A가 가장 위쪽에 있는 지층이 돼가지고 가장 나중에 쌓인 지층은 A입니다. 그리고 C가 가장 밑에 있는 지층이 돼가지고 가장 오래된 지층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원래 처음에 지층이 수평으로 쌓일 때의 모습으로 복원시키면 이와 같이 됩니다. C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이런 순서로 쌓인 것이지요. 이렇게 쌓였던 수평층이 오른쪽으로 90도만큼 회전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돼가지고 수직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지층의 두께에는 A층이 C층보다 두껍다. 그림에서 보면은 흰 부분이 C층이고 약간 검은 부분이 A층인데 두께를 볼 때, 폭을 볼 때 C가 더 폭이 넓지요. 그래서 C층의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기역은 틀렸습니다. 단면에서도 C층이 더 넓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 틀렸습니다. 그 다음 B층은 퇴적된 후에 건조한 대기에 노출된 시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건열 구조가 나타나게 된 거죠.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나중에 퇴적되었다. 기역 지점과 니은 지점은 다 같이 B층 경계면에 있지요. 이거를 수평층으로 바꿨을 때는, 수평된 모습으로 바꿨을 때는 니은 지점이 B층의 밑에 있게 되고 기역 지점은 B층의 위에 있게 되지요. 건열 구조를 통해서 C가 밑에가 되고 A가 나중에 쌓인 지층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기역 지점과 니은의 위치를 그대로 옮겼을 때 니은이 먼저 쌓인 거죠. 밑에 있기 때문에 니은이 먼저 쌓이고 기역은 나중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나중에 퇴적되었다. 맞지요? 7번 다음은 어느 절벽에 대한 설명이다. A부터 E 지층의 층리면이 거의 수평하다. 그림에서 A, B, C 사이사이에 층리면이 거의 평행하고 수평입니다. 지층의 경계면과 나란하게 응야함이 분포하며 응야함은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층의 경계면과 나란하게 수평으로 분포하며 응야함의 절대 연령은 0.8억 년이라고 그랬습니다. 0.8억 년이면 8천만 년이지요. 그 다음 지층의 경계면과 거의 수직하게 현무암이 분포하며 현무암의 절대 연령은 1.6억 년이다. 1억 6천만 년. 그러니까 응야암보다 현무암의 절대 연령이 2배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응야암과 현무암이 각각 생성될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X의 함량은 100%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무암하고 응야암이 생성될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처음의 양이 100%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응야암하고 현무암의 절대 연령이 각각 8천만 년 또 1억 6천만 년이 되었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 X의 함량은 감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감기가 X의 반감기가 8천만 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응야암 속에 남아있는
방사성 원소 X, 방사성 동위원소 X의 함량은 50%만 남아있겠죠. 응애암 속에서는. 그리고 현무암은 절대 연령이 1억 6천만 년이기 때문에 반감기가 2번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현무암에서는 2분의 1로 줄어든 다음에 또 2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 X의 함량은 다시 50%에서 다시 25%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 X의 함량은 응애암이 현무암의 2배이다. 요거는 맞지요. 응애암은 반감기가 한 번 지났기 때문에 X가 50%가 남아있지만 현무암은 반감기가 2번 지났기 때문에 25%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X의 함량 응애암이 현무암의 2배이다. 맞습니다. 기억 D는 응애암보다 나중에 퇴적되었다. D층은 응애암층보다 위에 쌓였지요. 그래서 D는 응애암보다 나중에 퇴적되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 부분에서 응애암이 현무암을 관입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관입의 법칙에 의해서 관입을 당한 것이 관입을 한 암석보다 먼저라는 것인데 이 그림에서는 응애암이 먼저 생성된 지층이 아니지요. 응애암이 먼저 생성되었으면은 현무암이 관입을 한 구조가 나타날 텐데 응애암의 나이는 현무암보다 훨씬 적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입을 한 것이 아니라 부정합 관계라고 봐야 됩니다. 밑에 있는 현무암까지 침식작용을 받아가지고 부정합면이 생기고 나서 훨씬 뒤에 응애암이 화산 분출로 인해 가지고 화산재가 쌓여서 훨씬 뒤에 생성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연령차가 8천만 년이 나기 때문에 여기는 관입의 관계가 아니라 부정합의 관계입니다. 관입한 구조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8번 그림 가완하는 각각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의 시간에 따른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가완은 X의 함량 변화입니다. 처음의 양을 100%라고 했을 때 시간이 t, 2t, 3t, 4t로 경과함에 따라서 X의 함량이 감소하는데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 50%가 되었지요. 그래서 t가 X의 반감기입니다. 반감기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해가지고 처음의 함량의 절반만큼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X의 반감기는 T가 됩니다. T가 지났을 때 50%가 남게 되기 때문에 X의 반감기는 T가 됩니다. 그리고 나그림은 Y의 함량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Y의 경우는 50%만큼 남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의 1t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그래프에서 50%일 때 시간이 0과 t의 중간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t가 반감기가 됩니다. y는 2분의 1t만큼 시간이 경과하면 처음의 양의 50%만 남기 때문에 2분의 1t가 반감기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에서 p는 25이다. p는 2t가 되었을 때 시간이 2t만큼 경과했을 때 남아있는 x의 함량인데 2t는 반감기의 2배가 되지요. x의 반감기가 t이기 때문에 2t는 반감기의 2배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50%에서 또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서 25%가 됩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 D은 Y의 함량이 처음의 5%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t이다. 반감기는 처음의 양의 절반만큼의 다른 원소로 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1회가 경과했을 때는 50%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2회가 경과했을 때는 25%만 남게 되고 3회 경과했을 때는 25의 절반 12.5%만 남게 되고 또 4회 경과하게 되면 또 12.5의 절반 6.25%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5회 지나면 또 절반 3.125%가 남게 되죠. 그래서 5%가 되는 시간은 4회와 5회 그 사이가 되는데 반감기가 2분의 1t이기 때문에
4회 경과하게 되면은 2분의 4 해가지고 2t가 되지요. 2t가 되고 2분의 5, 5회가 경과하기 위해서는 2분의 5t가 돼야 되죠. 그래서 5%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2t와 2분의 5t 사이가 됩니다. 3t는 더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암석이 생성되고 4t 동안 방사성 동위원소 X의 감소량은 X가 Y보다 크다. 같은 4t 시간 동안에 감소한 양은 반감기가 짧을수록 급격히 감소하게 되죠.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Y는 반감기가 2분의 1t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분의 1t만 지나도 50%로 줄어드는데 X는 반감기가 t이기 때문에 2배 시간이 더 걸리지요. 그래서 4t 동안 경과하게 되면은 반감기가 짧은 Y는 함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2배 정도 줄어들게 되죠. 반감기가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배 정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소량이 더 커집니다. 반감기가 짧을수록. 그래서 암석이 생성되고 똑같은 4t 동안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의 감소량, 반감기가 짧을수록 감소량이 크기 때문에 X가 Y보다 크다가 아니라 반대지요. Y가 X보다 큽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9번 그림은 인접한 지역 가나다의 지층과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산출되는 화석 중에 삼엽충은 고생대 표준화석이지요. 고생대만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암모나이트도 중생대 표준화석이지요. 중생대만 생존한 중생대의 표준화석이 암모나이트입니다. 그래서 표준화석 삼엽충과 고생대의 삼엽충과 중생대의 암모나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세 지역의 지층을 대비하면, 즉 같은 시대의 지층끼리 찾아내고 이걸 기준해 가지고 다른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하는 것을 지층의 대비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아모나이트는 여기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지층이 중생대에 쌓인 지층입니다. 그리고 고생대 삼엽충 화석이 여기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 지층 또한 같은 시대 고생대의 지층입니다. 이걸 기준해 가지고서 나머지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하면 되는데, 이 사이에 있는 이 지층은 가지역하고 나지역에는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완종류하고 복종류가 나타나는 그 지층, 요 가하고 나지역은 여기하고 여기 나타나는데 다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지역에서 가장 밑에 있는 지층과 그 위에 쌓인 지층 사이에는 긴 퇴적 시간의 차이가 생기지요. 그래서 여기를 부정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쌓인 지층은 가지역의 맨 위에 새로이 쌓인 지층, 이것이 가장 새로운 지층이 됩니다. 여기도 있고 다지역에서는 여기 맨 위에 똑같이 복종류 화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나중에 쌓인 새로운 지층이 됩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나 중에서 가장 새로운 지층은 가에 분포한다. 그렇죠. 가하고 나 중에서 가장 새로운 지층은 가에 존재하는 요 복종류가 나타나는 맨 위에 있는 지층 맞았습니다. 그리고 2번 다에는 부정합이 있다. 맞죠? 여기에는 완종류하고 복종류가 나타나는 그러한 지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에는 부정합이 있다. 맞습니다. 가나다 모두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은 고생대 지층이다. 맞지요? 제일 밑에 있는 요 지층, 요것은 다 같이 고생대 삼엽충 표준화석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밑에 있고, 고생대 삼엽충 표준화석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지층입니다. 3번 맞았습니다. 암모나이트는 복종류보다 표준화석으로 적합하다. 표준화석은 지질시대 동안
특정한 기간에만 생존하고 다른 시기에는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그 시대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되겠죠. 아모나이트는 가화 지역에서도 여기에서만 나타나지 요 지층 내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지층에서는 없습니다. 나하 지역에서도 여기만 나타나고 그 밑에 지층에서는 안 나타나지요. 다하 지역에서도 여기만 나타나고 다른 데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포 면적도 넓지요. 그래서 아모나이트는 표준화석으로 적합한데 복종류는 한 시기의 지층에만 나타나지 않고 요 밑에 지층에서도 나타나고 맨 위에 지층에서도 나타나죠.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 한 지층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래의 여러 지층에서 시기가 다른 여러 지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표준화석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모나이트는 복종류보다 표준화석으로 적합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완종류는 고생대 말에 멸종했다. 완종류는 고생대 말에 삼멸중 화석과 나타나기도 하고 또 중생대 암모나이트 표준화석하고도 나타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대 말에 멸종된 것은 아닙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10번 그린 가는 암석 A와 B만이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재질 단면이고 나는 가의 P부터 Q 구간에서 암석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암석 A와 B는 각각 사암과 화강암 중 하나이다. 그린 가에서 P부터 Q까지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A하고 B, 암석 A하고 B의 경계가 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P부터 요 경계점까지 연령을 조사해 보니까 이와 같이 연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암과 화강암 중 사암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암은 퇴적암이지요. 퇴적암은 밑에서부터 차례차례 위로 쌓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적어지지요. 그래서 연령이 일정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수록 연령이 증가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퇴적암의 가장 윗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퇴적암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령 차이가 나는 사암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구간은 사암이 분포합니다. 이 구간. 그 다음에 이 점부터 Q 구간 사이에는 암석의 나이가 일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화강암이 분포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강암은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한꺼번에 굳어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화성암이기 때문에 화성암의 연령은 전체가 거의 균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점에서부터 Q 구간은 나이가 일정한 화강암이 분포하는 것으로 봐야 맞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4암이다 맞지요? 이 구간 나이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4암이 맞습니다. 그리고 B가 생성되던 시기에 육지에는 공룡이 생존했다. B는 화강암인데 화강암의 연령은 약 1억 년이 됩니다. 그런데 공룡이 생존했던 시기는 중생대죠. 2억 5,2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 사이가 중생대인데 1억 년은 요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화강암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 따라서 B가 생성되던 시기에 육지에 공룡이 생존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는 부정합 관계이다. 이 사암의 최대 나이가 한 5천만 년 정도 되고 화강암의 나이는 1억 년이 되기 때문에 약 5천만 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요. 이와 같이 시간 차이가 큰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딕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합면 밑에는 나이가 많은 화강암이 있고 그 위에는 나이가 적은 사암이 놓이게 되는 그러한 부정합이 되는데 이런 부정합은 화강암 자체가 층리가 없기 때문에 난정합이라고 합니다. 난정합으로 이루어진 부정합 관계 맞습니다. 11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을 표는 지층군 가와 나의 퇴적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의 지층 단면을 볼 때 이 사이에 퇴적 일치 중단되고 침식작용이 일어난 부정한 면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지역
나 지층군이 지층군보다 훨씬 더 먼저 생성이 된 지층이지요. 그래서 여기 실제 보더라도 나는 석탄기에 퇴적된 고생대 지층이고 가는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지층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큰 퇴적 시간의 시간적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부정합이 발견되고 있는데 부정하면 위에 있는 지층과 밑에 있는 지층이 평행하진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합 중에서 경사 부정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고생대의 기는 캄브리아기, 그 다음에 오르드비스키,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른기 순으로 되어 있고 중생대의 기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악기하고 그 다음에 석탄기하고는 굉장히 시간적 차이가 크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에서는 화폐석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가는 중생대 백악기에 해당되는 지층이지요. 그런데 화폐석은 신생대 표준화석이기 때문에 중생대 지층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산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가 퇴적될 당시에 빙하기가 있었다. 가는 백악기, 중생대 백악기 지층인데 중생대에는 백악기가 없었지요. 그래서 빙하기였다. 틀렸지요. 가가 퇴적될 당시는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중생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의 퇴적 시기 사이에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다. 생물의 대멸종은 고생대 폐름기입니다. 고생대 폐름기. 그런데 이 석탄기하고 백악기, 고생대 석탄기하고 중생대 백악기 사이에 분명히 폐름기가 존재하지요.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가와 나의 퇴적 시기 사이 구체적으로 고생대 폐름기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요때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다. 맞습니다. 12번 그림은 인접한 두 지역 가와 나의 지질 단면을 표는 가와 나의 화성암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와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의 A층은 동일한 시기에 생성된 해성층이다. 가 지역에서도 A층이 발견되고 있고 나 지역에서도 A층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A층끼리는 서로 같은 시기에 생성된 해성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가 그림에서는 A층을 화성암이 관입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A층의 일부가 화성암 속에 포획되었지요. 포획되어 나타나고 이 A층의 지층이 화성암의 높은 열에 의해서 접촉된 부분이 변성작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 그림에서는 A층보다 화성암이 나중에 관입을 한 거지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암석의 생성 순서는 여기서 A가 1번, 화성암이 2번이 됩니다. 그리고 나 지역에서는 그림을 잘 보면은 화성암의 일부가 침식돼 가지고 A 지층 속에 침식물의 형태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성작용도 안 나타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화성암이 먼저 분출하고 그 뒤에 A층에 암석이 퇴적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화성암이 1번, 그 다음에 A 암석이 2번이 되지요. 그런데 가 지역 A 지층과 나 지역 A 지층은 같은 시기에 쌓였던 해정층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성 순서는 제일 먼저 나의 화성암, 그 다음에 A층, 그리고 가의 화성암의 순으로 됩니다. 나의 화성암이 제일 먼저, 그리고 A층 퇴적, 그리고 가의 화성암의 순으로 지층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도 가의 화성암은 X의 자원수 X, 방사성 동위원수 X의 함량과 자원수의 함량이 50대 50이기 때문에 반감기가 한 번 지나간 것이 되지요. 그래서 나이가 1억 년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나의 화성암은 X,
방사성 동위원수 X의 함량이 25%만 남아있고 자원수가 75%로 증가했기 때문에 25%는 50%의 또 절반이 되지요. 그래서 나의 활성화하면 반감기가 2번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활성화하면 나이가 2억 년이 되지요. 그래서 A층에서 생성될 수 있는 화석 A층은 2억 년과 1억 년 사이가 되지요. 나는 2억 년이고 가는 1억 년이기 때문에 A층은 2억 년과 1억 년 사이 그 시기에 쌓였던 해성층입니다. 그 시기는 중생대죠. 중생대. 그래서 중생대에 생존했던 해양생물을 찾으면 됩니다. 중생대에 살았던 해양생물은 4번 암모나이트지요. 삼엽충은 고생대 해양생물이고 그 다음에 2번 화폐석은 신생대 해양생물이고 그 다음에 3번 공룡은 중생대 육상생물이죠. 해양생물도 아니고 중생대 생물입니다. 그리고 방추충은 해양생물 맞는데 고생대의 해양생물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중생대 해양생물은 4번이지요.